결국 집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를 좋아했던 상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했던 본래의 모습을 잊어가며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은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죠. 결국 집착은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집착이 향하는 상대에게도 아픈 상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애착이 집착으로 변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그에 앞서 두 단어가 갖는 사전적인 의미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애착,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 좋아하여 집착함이 애착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 잊지 못하고 매달림, 집착이란 단어가 여러 상황에 쓰이겠지만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연인 사이 이별이 찾아왔을 때죠. 물론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헤어지는 모습마저도 아름다운 연인이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상황은 흔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고 헤어짐의 이유를 묻고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잡고 싶어 해요. 이게 바로 집착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집착의 뜻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랑했던 연인들의 이별 현장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둘 사이에 보통 이런 대화가 오가겠죠. 이유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다른 사람이 생겼냐? 그 말에 상대는 대답합니다. 이유는 없어. 그냥 내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 사랑이 식었나 봐.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별하는 순간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그 사람의 잘못을 물으며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나쁜 놈아! 이런 말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두 사람은 높은 확률로 이별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바람을 핀 당사자에게 한 번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며 떠나라는 그 사람을 잡으려 한들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나를 초라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확률이 더 커요. 분명 잘못은 상대가 했어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떠나려는 상대를 잡고 상대가 그걸 거부한다면 그 이상의 매달림은 집착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착은 서로의 잘잘못과는 관련이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잘못했든 너가 잘못했든 떠나려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 계속 잡는 건 집착의 한 종류입니다. 내가 상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비록 상대의 잘못으로 이별이 찾아와도 상대의 마음이 나와 같지 않고 나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쉽진 않지만 보내주는 게 나의 마지막 배려일 거예요. 그럼 오늘의 본론, 애착이 집착으로 바뀌는 과정과 차이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말했듯이 애착의 뜻은 몹시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 그리고 좋아여서 집착함. 결국 집착과 애착은 한 끗 차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사랑하거나 끌려서 떨어지지 않는 게 애착이라면 이별의 과정에 있는 연인들이나 이별 후에 흔히들 그 사람에게 매달리는 게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집착이 아닌 애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듯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여기서 집착과 애착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또는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사전적 의미의 사랑이에요. 상대를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면 떠나간 그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힘들게 하진 않겠죠. 이는 결국 사랑이 아닌 집착이라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애착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토킹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를 찾아가고 접근하려 하면 스토커와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보고 싶어서 또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스토킹이라니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돼요. 이미 상대는 나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너를 위하고 사랑한다는 핑계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강요하고 고집한다면
그게 바로 집착과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애착이 집착으로 바뀔 때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믿음이 부족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집착은 상대의 잘못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영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소리입니다. 나 자신이 상대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나 내가 상대에게 손해를 본다는 느낌으로 사랑을 할 때, 이때부터 집착이 시작돼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외모든 능력이든 성격이든 내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집착이 시작되기 쉽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을 잡고 있으려면 나도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헌신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싫어도 싫은 티 안 내고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연애를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거죠. 물론 맞춰주는 연애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역시도 연애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그 스타일에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헌신적인 척 하면서 연애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너는 왜 그만큼 안 해주지? 상대가 나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헌신적인 프레임으로 나가는데 해준 만큼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 참 힘들죠. 자존심도 상하고 더불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집착이 시작돼요. 말씀드렸듯이 집착은 자존감이 결여되고 여유가 없을 때부터 시작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착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지 마세요.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충분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 상대가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업신여기면서 반복되는 잘못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한 집착이 아닌 나를 위한 이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집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판단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를 좋아했던 상대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했던 본래의 모습을 잊어가며 나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랑했던 사람이 초라해지고 약해지는 모습은 견디기 힘든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죠. 결국 집착은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집착이 향하는 상대에게도 아픈 상처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도 집착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헤어진 후에 미련이 남아서 연락하고 보고 싶다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후회하지만요. 저도 그 당시엔 이게 집착이라고까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간은 초라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데 힘든 이별 후에 연락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도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다가 이별 후에 그 전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나에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며 그때 내가 했던 행동이 나와 상대도 힘들게 하는 집착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고 있을 때나 헤어짐이 올 때도 집착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이 부분을 지키려 노력하신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나 헤어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반드시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